잠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엉덩이가 묵직하게 눌리는 것 같아서 걸음을 멈춰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저녁 식사 후 잠깐 산책을 나갔는데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무겁고 뻐근해져서 벤치에 주저앉아 쉬어야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드니까 당연히 이런 거지, 혹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보내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엉덩이가 묵직하게 아프고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느낌, 그리고 걸을 때는 괜찮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멈춰서 쉬어야 하는 그 패턴. 이런 증상들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허리 깊숙한 곳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께 설명드리듯이 쉽고 따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동작 두 가지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 위에서 또는 의자에 앉아서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파스를 붙일 때 정확한 위치 세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곳에 느낌 가는 대로 붙이시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른을 앞두고 계셨던 한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생 건강에는 자신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농사일을 하셨고 허리 하나는 튼튼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 엉덩이 쪽이 좀 뻐근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잔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뻐근함이 엉덩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허벅지 뒤쪽도 당기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괜찮고 조금 걷다 보면 풀리는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가을이 되어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엉덩이가 너무 묵직하게 아파서 잠깐 앉아서 쉬어야 했고 그러고 나면 다시 괜찮아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으셨지만 일이 바쁘시다 보니 병원 갈 시간을 내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 이듬해 봄 아들과 함께 시장에 나갔다가 5분도 채 걷지 못하고 다리가 무거워져서 벤치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들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허리가 문제가 아닐까요? 엉덩이랑 다리가 아픈데 왜 허리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이 어르신의 경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때 많은 분들이 엉덩이 근육 문제나 다리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엉덩이에만 파스를 붙이거나 다리를 주무르거나 무릎 관련 영양제를 드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아무리 그 부분을 열심히 치료해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증상이 처음 나타날 때부터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훨씬 빨리 편안해지실 수 있었을 겁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엉덩이가 굳어있는 느낌,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잠깐 저리는 느낌, 걷다 보면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 이런 신호들이 쌓일 때 몸은 조용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허리 안쪽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라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설명드릴 때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씁니다. 허리뼈 안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건물 안에 전선이 지나가는 배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허리뼈 안에는 뇌에서 내려온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통로는 젊을 때는 충분히 넉넉합니다. 신경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허리를 사용하다 보면 이 통로 주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통로 주변의 뼈가 조금씩 두꺼워지거나 통로 안쪽으로 자라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조금씩 눌리면서 통로 쪽으로 밀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통로를 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로가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협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좁아진 통로 안에서 신경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신경은 허리에서 시작해서 엉덩이를 지나고 허벅지 뒤쪽을 타고 내려가 종아리를 거쳐 발끝까지 이어지는 긴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허리에서 이 신경이 눌리면 그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 어느 곳에서든 통증이나 저림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지 않은데도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허리이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곳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어디서든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척추관은 자세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허리를 앞으로 살짝 굽히면 통로가 조금 넓어집니다. 반대로 허리를 곧게 세우거나 뒤로 젖히면 통로가 더 좁아집니다. 이것이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마트에서 카트를 밀 때 편한 이유입니다. 카트를 밀면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살짝 굽혀지면서 척추관이 조금 열립니다. 반대로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걸으면 더 아프게 됩니다. 통로가 더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걷다가 멈춰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걷기 시작할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면 허리가 점점 펴지고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점점 더 강하게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다리가 무거워지고 저리고 결국 멈춰 서야만 하는 상태가 됩니다. 잠깐 앉거나 허리를 굽혀 쉬면 통로가 다시 열리면서 편안해지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걷다 보면 다시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혈관성 파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보행 장애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면 치료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허리를 더 펴는 방향이 아니라 허리를 이완시키고 굽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 전체를 함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협착증의 증상은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기 신호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구나 하고 느끼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엉덩이 쪽이 굳어 있는 느낌, 조금 움직이면 풀리는 것 같은 그 느낌,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엉덩이 깊숙한 곳이 뻐근하고 다리가 잠깐 저린 느낌. 이런 증상들은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걸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20분, 30분 걷고 나서야 다리가 무거워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10분도 안 돼서 멈춰서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멈춰서 잠깐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쉬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하셔야 할 증상이 있습니다. 엉덩이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누군가 엉덩이 안쪽을 꽉 쥐고 놓지 않는 것 같은 그 무거운 느낌. 이것은 엉덩이 근육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의 압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이 통증이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사를 마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또는 TV를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엉덩이에서 다리 쪽으로 확 내려오는 저림이나 통증, 이것도 같은 원인입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서서히 나아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반면 이 정도면 괜찮다거나 나이 들면 다 이렇지라며 그냥 지내시는 분들은 증상이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협착증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작정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좁아진 통로가 저절로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좁아진 통로 안에서 신경이 덜 눌리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신경 주변의 근육과 조직을 이완시켜주는 것,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일상의 질을 크게 바꿔줍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더 나빠지기 전에 오늘부터 관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작은 관리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응답합니다.
지금부터는 집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동작과 파스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무릎 당기기. 이 동작은 누운 자세에서 합니다. 바닥이나 침대 위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우신 다음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주세요. 양손으로 무릎 아래를 잡고 부드럽게 가슴 방향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허리가 바닥에서 떠오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허리는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 있고 무릎만 위로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그 상태에서 15초 동안 유지합니다. 숨을 참지 마시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유지해 주세요. 15초가 지나면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좌우 각각 5회씩 번갈아 가며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허리 쪽이 바닥에 납작하게 눌리면서 허리 전체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엉덩이 쪽이 살짝 당기는 느낌도 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좁아졌던 척추관이 이 동작을 통해 조금씩 열리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동을 주어 갑자기 확 당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가 핵심입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무릎을 끝까지 당기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 안에서만 당겨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작, 사자 스트레칭. 이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등바디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은 등바디에 살짝 기댄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발을 들어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립니다. 발목이 무릎 위, 허벅지에 얹히는 모양이 됩니다. 숫자 4를 옆에서 본 것 같은 자세입니다. 그 다음 등을 곧게 유지하면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살짝 기울입니다. 허리를 둥글게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느낌입니다. 이때 올려놓은 쪽 엉덩이 깊숙한 곳이 당기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15초 유지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좌우 각각 5회씩입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것과 함께 엉덩이 깊은 곳의 근육들도 과도하게 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근육들이 굳으면 엉덩이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추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허리 쪽만 풀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 동작을 함께 해주셔야 통증이 더 온전하게 해결됩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을 하나의 루틴으로 묶어서 매일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무릎 당기기, 그리고 침대 끝이나 의자에 앉아서 사자 스트레칭. 전체를 다 해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 한 번 더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파스를 올바르게 붙이는 방법. 이제 파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파스는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계시지만 붙이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협착증으로 인한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은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 전체가 관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픈 곳 한 군데만 잡아서는 부족합니다. 붙여야 할 곳은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엉덩이 옆쪽입니다. 허리 옆에 손을 얹었을 때 골반뼈가 닿는 곳, 거기서 손가락 2개 정도 아래 부분을 손으로 눌러보시면 묵직하게 뻐근한 느낌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첫 번째 위치입니다. 이 부위는 걸을 때 몸을 안정시켜주는 근육인데 협착증으로 걸음이 불안정해지면 이 근육이 과하게 긴장하면서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파스를 가로로 짧게 붙이지 마시고 위아래로 길게 붙여주세요. 그래야 근육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엉덩이 볼록한 부분 정중앙입니다. 엉덩이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묵직하게 뻐근하거나 저린 느낌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이 깊숙한 곳에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바로 옆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신경을 직접 누르게 되면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 자리에 파스를 붙이시면 앉았다, 일어설 때의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 아래쪽입니다. 서 계신 상태에서 바지 허리밴드가 닿는 높이, 허리 뒤쪽 가운데 바로 위 부분입니다. 척추 양옆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곳이 신경이 눌리기 시작하는 출발 지점입니다. 이 자리에 파스를 붙이면 신경이 눌리는 그 시작점부터 조직이 이완되면서 다리로 전달되는 저림과 당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을 함께 붙이면 신경이 눌리는 출발점부터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 전체를 함께 이완시키는 효과가 납니다. 한 곳만 붙이는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파스를 붙이시는 시간은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붙이고 저녁에 떼거나 저녁에 붙이고 아침에 떼는 방식으로 규칙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뜨거운 찜질은 절대 하지 마세요. 피부에 강한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빨개지거나 가려운 느낌이 나면 즉시 제거해 주세요. 파스는 매일 쓰기보다는 통증이 심한 날이나 많이 걸어야 하는 날을 중심으로 활용하시고 운동과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봄에 병원을 찾아오셨다가 가을쯤 다시 오셨을 때는 많이 달라져 있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무릎 당기기를 하시고 식사 후에 의자에 앉아서 사자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는 생각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엉덩이가 이전보다 덜 굳어 있다는 느낌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시장에 가서 예전보다 조금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처음에는 5분짜리 운동이 뭘 바꿔줄까 싶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관리해주면 반드시 응답을 보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 그리고 걷다가 멈춰야 하는 불편함. 이 증상들의 뿌리는 대부분 허리 안쪽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것, 즉 척추관 협착증에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울수록 통로가 좁아지고 살짝 굽히는 방향으로 접근할수록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치료 방향도 이완과 굽힘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운동은 두 가지를 하나의 루틴으로 묶어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누운 자세에서 무릎 당기기로 척추관을 열어 신경 압박을 줄여주고 이어서 의자에 앉아서 사자 스트레칭으로 엉덩이 깊은 근육을 풀어 신경 경로 전체의 긴장을 해소해줍니다. 각 동작 15초 유지, 좌우 5회씩 하루 2번, 5분이면 충분합니다. 파스는 아픈 곳에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신경 경로를 따라 세 곳을 정확히 잡아야 효과가 납니다. 엉덩이 옆쪽, 엉덩이 정중앙 깊숙한 곳, 그리고 허리 아래 바지 허리밴드 바로 위, 이 세 곳이 신경이 눌리는 출발점부터 통증이 전달되는 경로 전체를 커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심할 때만 이 방법을 쓰시고 좀 괜찮아지면 그냥 멈추십니다. 그러다 또 심해지면 다시 시작하는 패턴을 반복하십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는 날에도 루틴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근육이 이완된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 주어야 신경이 덜 눌리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통증이 없는 날에 5분이 통증이 심한 날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허리와 엉덩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필요하게 오래 불편함을 안고 사시게 됩니다. 조금만 일찍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비슷한 경험이 느껴지셨다면 오늘 저녁부터 딱 한 번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무시기 전 침대 위에서 무릎 한번 당겨보시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함께 알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